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그 성리학 네 번째 시간이지. 그쵸?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얘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못한 얘기가 양명학 얘기 못했거든, 양명학. 그래서 양명학 얘기 할게요. 그래서 양명학 얘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문제 푸는 시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잠깐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문제 풀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성리학과 관련된 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향후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 야사 특강을 제가 조금 더 할까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할까 말까 좀 망설이긴 했는데, 그래서 봐서 뭐 실학 같은 걸 한 번 더 할까? 아니면 역사서만 모아서 한 번 더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음에 할게요. 됐죠? 그래서 자, 그래서 뭐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 뒤로 이제 뭐가 따라 들어오냐면, 위너스 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위너스 클럽.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필기노트 반도 개강을 하고 위너스 클럽도 개강하고 그래갖고 그 야스특강 당분간 좀 쉴게요. 쉬었다가 나중에 또 들어올게요. 자, 여러분 또 할 거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 계획서 드렸지. 강의 계획서. 그리고 참고하세요. 필기노트. 필기노트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개강하는데 그 제가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네. 그리고 제가 그 책도 보여드렸나요? 네, 책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어, 지난주에. 그래서, 색깔 어때요? 네, 좋대요. 자, 그래서 당신이도 말 안 해줬으면 어쩔 뻔했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안에는요, 크게는 안 바꿨는데 좀 바꿨어요. 네, 좀 바꿨고. 그 다음에 일단 페이지를 늘렸어. 페이지를 늘렸는데, 단, 내용을 엄청 늘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좀 제가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좀 여백이 너무 없다. 그래서 조금 여백을 만드는 차원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좀 몇 가지 손댄 단원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여러 나라의 성장을 내가 이번에 파격적으로 한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신 분들은 이거 별로야? 이거 나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 딴에는 많이 고민한 거야. 이게 보시면 여러 나라의 성장을 정리할 때, 그러니까 문장들이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문장을 질질 안 뺐어. 그냥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거 보니까 필기노트가 없으시군요. 아직 제게. 자, 그래서 네, 자 확인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요 밑에가 다 뭐냐면 요 누런 게 이거 다 사료야. 그래서 제가 필기노트에 저는 사료를 넣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했는데 사료로 다 넣었어요. 그리고 단어는 키워드만 꺼내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정리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지. 이렇게 정리하는 책 없지 않나? 여러 나라 성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로서는 도전이야. 그런데 저는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 여러 나라 성장은 무조건 상호적 위소 동의전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상호적 위소 동의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상호적 위소 동의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는 게 실제 시험에는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손댄 파트들이 좀 있고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 필기노트 관련된 거. 강의 계획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너스 클럽인데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는 이 시간에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화요일날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보면 8시 30분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아마 제가 조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한 9시 30분 최소. 그리고 이게 또 뜻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까지는 그냥 넉넉하게 생각하고 오세요. 근데 그걸 막 오버하진 않을 거예요. 그걸 막 오버하진 않고. 그래서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내가 이렇게 했냐면, 그래야 여러분 이게 뭐 학원이 지금 찍고 있는데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말을 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수강료랑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 낮추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수업은 제가 1시간 정도밖에 안 해. 1시간 조금 더 할 거야. 나머지는 다 이게 스터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진행은 오시면 그러니까 시작하는 순간 뭘 할 거냐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저랑 공부는 짧고 굵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공부에 대한 제가 뭔가 분량을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바로 시험을 볼 건데 뭘 할 거냐면 선사시대랑 고대, 그러니까 시즌 1은 분류사로 할게요. 분류사. 그래서 시즌 1은 그러니까 선사랑 고대 정치까지만 공부해 오세요. 거기만 시험 볼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주에는 중세 정치, 세 번째 주에는 조선의 정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부해 왔지? 그러면 시작하는 순간 바로 시험 보겠습니다. 20문제. 됐죠? 실제 시험처럼 시험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성적표도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석차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반 섞어 올게요. 됐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아니겠죠? 자,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표정을 죠. 그래서,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래서 이제 기출 반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 반인데, 근데 기출 반은 대신에 살짝 건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세게 안 건드리고, 그래서 기출 문제 10개는 변형 문제로,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는 그냥 아예 실전 문제로. 됐죠? 그렇게 해서 섞어서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럼 시험 뭐 금방 보겠지 뭐. 그죠?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작하면 뭐 한 18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네, 17분, 18분 보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주차가 그러니까 선사랑 고대 정치잖아. 그래서 여기 교재는 예로 할게요. 예로. 그래서 이거 교재 제 거 기선제압 OX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그래서 기출선지 OX로만 모아놓은 건데 얘를 시험범위랑 똑같이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안 풀어오셔도 돼. 그러니까 공부 그냥 해오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별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스터디 저 그런 거 안 해요. 됐죠? 그러면 남는 건 커플밖에 없어. 그래서 무슨 내가 커플 메이커야?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제 스터디는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됐죠? 네. 제가 이렇게 모으는 스터디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단원과 관련된 거 다음 주 걸 예를 들면 선사랑 고대 정치잖아. 그러면 선사랑 고대 정치의 교재에 그러니까 기선제압, OX 관련된 문제를 푸시면 되지. 됐죠? 그래서 시간 한 50분에서 1시간 드릴게요. 됐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방금 여기 우리가 OX 여러분 문제 푸셨잖아. 그럼 요거와 관련된 진도 문제 테스트를,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시험 2야. 그래서 시험은 두 번 볼게요. 그럼 이제 이 시험은 뭘로 볼 거냐면 OX로만 볼게요. OX.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OX 중에 제가 범위 안에 있는 걸 한 60개 정도 뽑아올게요. 됐죠? 그래서 한 60개 정도 해서 금방 풀어. 60개라도. 60문제 OX는 금방이야. 됐죠? 네. 자,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자, 그래서 요거 테스트 하지. 그러면 그동안 여기 시험 본 거 밑에서 뭐 할 거냐면 저희 연구실 직원이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돌릴 거거든요. 그러면 정답률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저는 여기서 스터디하는 거 좀 봐드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이때 저한테 질문 조금 하시면 되고, 뭐 이상하다 있으면 좀 질문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성적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정답률을 가지고 올라올게요. 됐죠? 다시 들어올게요. 제가 다시 들어와서 위에서 했던 거 해설 강의. 됐죠? 그래서 이거 빠르게 해설 강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진도별로 해서 요거 풀었지? 기선제압 OX 풀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교재로 해서 추가로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사, 고대 정치 한 번 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현장에서는요, 해법국사 AS 개념이기 때문에 저 단과나 종합반 들으신 분들은 가격을 굉장히 많이 낮춰놨어요. 보면 이게 인터넷보다 더 싸. 그러니까 얘만 유일하게 인터넷이 더 비싸. 그래서 인터넷은 얼마더라? 뭐 하여튼 그래요.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하여튼 그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거의 뭐 그냥 시험지랑 OMR 카드 값 정도? 그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진행하는데 뭐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는 잠깐, 그러니까 야스특강은 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위너스 클럽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게 시즌 1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시즌 1. 됐죠? 그래서 시즌 1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는 분류사별로. 그러면 시즌 2는 제가 11월에 들어오면 되겠죠? 이게 2달 과정이니까. 11월, 12월에는 시즌 2 들어올게요. 그리고 그때는 시대사로 하겠습니다. 시대사. 됐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시즌 2까지만 했는데 올해는 한 번 더 갈까 생각도 있어요. 3도. 그래서 3 때는 시험 보지 말고 1, 2월에 문제풀이반이라 여러분 한참 문제 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시험을 또 볼 필요가 있나?
그리고 거기서 나 시험 문제 엄청 만드는데 여기서 또 만들어? 그래서 너무 이중인데? 그래서 그때는 아예 이제 작년에도 제가 했었는데 그냥 Q&A 특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와서 자습 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 할 일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진짜 나도 할 일 없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풀이반 때가 워낙 예민할 때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Q&A 스터디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뭐 또 나름 괜찮더라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네 여기 했던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향후 얘기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말씀 다 드렸어요. 끝. 자, 그러면 이제 양명 얘기 조금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수업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양명학 들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색당파에 대한 호락 논쟁까지 얘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양명 하나 남았는데, 근데 제가 말 안 한 거 중에 옆에 최한기 있죠? 최한기. 그래서 최한기는 조선왕조 500년 양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게 율곡 2. 사실은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조선 후기 한 명 또 나와요. 그게 최한기입니다. 최한기. 됐죠? 그래서 최한기는 옆에 이것만 한번 적어보시죠. 그래서 옆에다가 명남루 총서. 그래서 명남루 총서가 저서만 이게 여러분 1000권입니다. 1000권. 그러니까 우리가 다산 정약용 얘기할 때 여의당 전서가 500권이잖아. 여러분 여기는 1000권이에요. 곱하기 2. 됐죠? 그리고 여기서 서양 과학 철학, 뉴턴의 만류력의 법칙이라든가 지전설, 지동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해요. 됐죠? 그리고 이 최한기의 유기론은 나중에 맨 끝에만 보실게요. 중인과 상공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근대 태동기 넘어갈 때 개화사상, 그래서 개화사상의 철학적 베이스가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최한기는 요 정도만 눈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남은 거 이제 양명학이네. 자, 양명학 본문 그냥 쭉쭉 갈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심증리야. 심증리.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양지, 지행합일. 그래서 뭐 중시한다? 실천에다 동그라미 칠게요. 실천. 됐죠? 그 다음에 친민설은 가볍게. 이게 친민설 좀 어려운 얘기야. 패스할게요. 자, 그래서 가볍게. 자, 그 다음 16세기 중종 때 전례가 되는데 여러분 양명 얘기 사실 나 했어 앞에서. 뭐 할 때 했지? 첫 시간에 했어. 첫 시간에. 제가 중국 여학, 그러니까 중국 유학을 쫙 다 했잖아. 그때 양명 할 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제가 뒤에 다시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번 지금 더 할게요. 되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살짝 얘기했어요. 자, 우리나라 언제 전래된다고요? 우리나라에 언제 전래돼? 16세기 중종 때 전래가 돼요. 16세기 중종. 큰일 났다. 나 지우개 안 줬어. 큰일 났네. 자, 그래서 16세기 중종 때 전래가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소론과 그 다음에 불완 종친들 사이에서만 좀 유행해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 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없는 줄 알았어. 자, 네. 왜 이렇게 산만해 사람이? 네. 원래 그래요. 자, 계속. 그래서 이렇게 유행하다가 나중에 정제두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고 나면 이게 강화파 형성되지. 18세기.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제두. 정제두는 그 정제두 이후에 그러니까 학문적 체계 강화파 형성이 되고요. 자, 정제두의 대표적인 저서들입니다. 존원. 존원은 좀 이따 직접 볼게요. 여기 기출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 갖고 왔거든요. 거기 이제 존원의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일체설. 그 다음에 변택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황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 기억나요? 전습록편. 그러니까 전습록이 뭐냐면 왕양명, 왕수인이 쓴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을 그대로 갖다 놓고 조목조목 비판하는 게 태계 이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뒤에다가 비판할 변을 쓴 거야. 그래서 책 제목이 뭐가 된 거야? 전습록 변이야. 근데 이걸 정제두가 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 놓고 또 조목조목 비판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습록 변에 변, 변에 변.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화장실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변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전습록 변은 퇴계의 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퇴계 전습록 변을 다시 비판했다. 그래서 변이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변퇴계 전습록 변이에요.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이게 이제 정제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이거 앞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면을 도덕적 실체, 그러니까 주체로 상정한다. 됐죠? 네.
자, 밑에 나와서 시문제 폐지 주장하고요. 이게 시문제 폐지 되게 파격적이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한말 국학자로 영향을 끼치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야? 배관 박은식만 밑줄. 그리고 앞에서 이거 앞시는 다 했어. 그죠? 그리고 박은식이 뭐라고요? 1909년 유교 구신론.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 양명하군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시험에 내릴 건 아니고. 본인이 바깥에 드러내서 내가 양명학자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박은식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18세기에 강압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밤에만 양명학자들이야. 됐죠? 그러니까 밤에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스터디하고, 무슨 뭐 비밀 결사체? 그래서 나중에 낮에 물어보면 그냥 다 성리학자야. 그러니까 밤에만 양명학자야. 그런데 박은식부터는 달라져요. 박은식은 대놓고 자신이 이제 양명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자, 이 양명학의 전통이 그러니까 근대, 개항기, 구한말 국학자로 이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박은식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키워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 성리학, 양명학 좀 비교 좀 해볼게요. 거기 이제 비교한 표. 저 그거 보시면 성리학, 양명학의 성격이 가장 잘 나오는데 해볼게요. 그러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 거기 노란색에 포스트잇 있잖아. 포스트잇. 걔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성리학이랑 양명학. 근데 이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다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증리라 그러죠. 성증리.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 우주의 원리지. 이건 제가 성리학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관점은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어지는 게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면화됐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성리학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양명학은 뭐가 다르냐면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그 본성의 근원을 이루는 이치 이런 건 없더라 이거야. 됐죠? 그래서 있는 거 뭐밖에 없더라? 인간의 마음밖에 없더라. 그래서 양명학의 그 왕수인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우주의 원리다야. 됐죠? 자, 그래서 양명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명학에서는 심즉리라고 얘기해요. 됐죠? 그러니까 성리학은 성증리, 그 다음에 양명학은 심증리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그럼 이제 이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거기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이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내면화됐는지 이걸 후천적으로 계속 학습해야 돼요. 후천적으로 계속 공부해야 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를 계속 학습을 해야 돼. 그래서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학습이지, 학습. 그런데 양명학은 달라요. 양명학은 이런 이치 같은 건 없더라 이거야. 그럼 이제 오직 뭐만 있느냐? 오직 있는 것은 양지밖에 없다. 근데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내면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천적 양지밖에 없더라.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양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성리학에 대해서 양명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효라는 걸 배워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를 보면 내 안에 그냥 효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동생을 보면 내 안에 재가 나오는 것이야. 효는 쟤는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양명학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천적으로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래서 결론이 성리학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은 선지후행이에요. 그러니까 선지후행이니까 단어 좀 보시면 뭐가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해? 그렇지, 지가 중요한 거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돼요? 그러면 행함은 수동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잘 가르치면 되는 거야.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행함은 무조건 따라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양명학은 반동이죠. 그래서 양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후행이 아니라 지행합일이야. 그래서 알면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그래서 둘은 본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행합일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성리학은 뭐가 중요한 거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아는 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학습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양명학에서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정한 아는 건 뭘 할 때 아는 거야? 그렇지. 실천이 있을 때, 행함이 있을 때 진짜 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뭘 중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실천을 중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리학이 그러니까 이 학습의 과정, 그러니까 알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양명학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진정한 알면 아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이미 내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실천할 때 진짜 알미 완성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제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성리학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게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유교의 관점, 이런 성리학의 세계관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뭐 즐거운 일이 있었어. 다 같이 회식을 갔어. 그래서 이제 같이 술 먹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실수를 한 거야. 술 먹고 실수할 수 있지. 아니 술 먹고 실수는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술을 먹었으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분이 대학을 안 나왔어. 예를 들어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고졸이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는 건 저만큼밖에 못 배워서 그런 거야. 가방끈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 배웠으니까 그만큼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한국 사회에 이런 시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말이 맞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시각이 실제로 존재하잖아.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이제 누구의 관점이야? 철저하게 성리학적 관점이지.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행동은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거부지. 양명학이 뭐냐면 양명학이 말하는 건 그렇지 않더라야. 실제로 알지만 행하지 않더라야. 이해됐죠? 그래서 진짜 행하는 건 뭐야? 내가 진짜 효를 아는 건 효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 대해서 진짜 효를 실천할 때 어차피 내 안에 양지가 있다니까. 부모를 보면, 아버지를 보면, 어머니를 보면 내 안에 효가 나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실천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리학은 후천적 학습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여긴 뭐예요? 선천적으로 내 안에 양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치양지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양지를 내가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양명할 때 치양지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되신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야. 태어날 때 내 안에 있어. 됐죠? 그래서 성리학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깨닫기 위한 성리학의 대표적인 방법이 사실은 경물치지거든요. 여러분 경물치지라고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이런 단어 한번 들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이 여기서 말하는 경물치지의 이 치자가 무슨 치자냐면 다다를 치자야. 그래서 나의 알미 그 사물에 정확하게 다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리학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명학은 그렇지 않아. 내 안에 다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양명까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문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 시간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 하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자, 문제 풀면서 실제로 그럼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니? 자, 문제들 보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푸셨죠?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저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이거 문제 풀고 보셔야 돼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밑줄치는 이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1501년 출생해서 1572년, 뭐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자,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래. 그리고 학문의 지표는 경과 의. 사실 여러분, 여기서 답 나온 거야. 그래서 뭘 중시한다고요? 경과 의를 중시해요. 됐죠? 자, 그래서 그의 주장은 바로 경으로서 하고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왔네요. 자, 누구예요? 남명조식이지. 됐죠? 그래서 남명조식.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 누구라고요? 남명조식.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경상우도와 경상자도.
근데 사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경상남도 북도라고 해도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 경상도를 대표하는 두 학자가 사실은 퇴계 이황과 남명조식이라고 그랬잖아. 그 이거 뭐 아주 대단한 라이벌이고 그 다음에 진짜 공교롭게 여러분 출생년이 똑같아요. 퇴계 이황도 이때 태어나. 그래서 둘은 또 동갑내기야.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 북인의 영수였던 도제조 영의정 정인홍이 그러니까 퇴계 이황은 문묘에 배행한다는 얘기가 막 성균관 유생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상소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공론화되는데 우리 남명조직 선생들에 대해서는 이것들이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인홍이 삐졌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를 거냐면 그러니까 리언적과 퇴계가 사실 이제 문묘에 배양되려고 할 때 정인홍이 브레이크 걸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퇴계가 그러고 사실은 그 리언적이 과연 문묘에 배양될 정도의 수준의 학자냐. 그래서 이걸 사실은 빼려고 하잖아.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지. 회태변척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러면서 정인홍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야? 정인홍이 말하고 싶었던 건 그들을 빼고 사실 누굴 넣고 싶었던 거야? 그렇지. 우리의 남명조직 선생을 넣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명조직이 마지막까지 괘씸죄가 붙어서 그래서 문묘에 배양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주어진 밑줄 인물은 조식입니다. 자, 문제 들어갈게요. 자, 문인들이 주로 북인이 되었다. 정답인데요. 됐죠? 그래서 남명조식, 그 다음에 화담 서경덕의 제자들이 북인을 이루는 거잖아. 근데 남명조식 제자가 훨씬 많다 그랬지. 그래서 북인을 다른 말로 말할 때는 학파로 말할 때는 무슨 학파라 그래? 남명학파라 그런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오케이. 맞잖아요. 자, 그 다음 이황과 사단칠적 논쟁을 벌였다. 이황과 사단칠적 논쟁 벌이는 건 누구야? 기대승이잖아. 기대승.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가 기대승을 지지하고 나서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동어문답 만원봉사 등을 저술했다. 이러면 누구예요? 누구긴? 율곡 이이지. 자, 그 다음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치는 거. 여러분 이거 나중에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 이 선지 진짜 많이 나와.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누구라고요? 무조건 퇴계 이황이야. 됐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황이네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2번 갑니다. 자, 다음 이 사람이에요. 34세 문과에 급제했대요. 자, 관직 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모친상을 상복을 입고요. 그 다음에 3사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했는데 을사사화로 조정이 어려워지자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내려갔대요. 그 다음에 40세 중반에 나이에 향리로 퇴거해서 학문에 전념해. 누구야?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몰라. 그죠? 누구야? 모친상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야? 모르지.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무조건 밑에 세 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는 답을 알 수가 없고요. 밑에 세 줄에서 답 안 나오면 이건 방법 없어.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경상도 풍기군수. 여러분 우리 풍기군수 딱 2명 배워. 그죠? 네. 자, 풍기군수 한 명이 누구예요? 주세봉. 또 한 명이 누구야? 퇴계 이황. 그죠? 자, 그래서 주세봉이 창설했던 백운동 서원에 대해서 이후에 풍기군수로 다시 발령받았던 퇴계가 야, 우리나라에도 서원이 중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나 같은 학자도 몰랐어. 그래서 이건 이 조선 전역에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명종한테 따로 상소문을 올리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명종이 듣고 그 다음에 상소문을 보고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좋다. 그래서 사익을 내려줘서 이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이라는 최초의 사익서원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익을 청원해서 실현하게 됐던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황이 되는 거지. 됐죠? 주세봉이 아니라 주세봉이 백운동 서원에 대한 사익을 청원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누구로 바뀐 거예요? 퇴계 이황으로 바뀌었어요. 됐죠? 자, 퇴계 이황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서리망국론. 그 서리망국론 그럼 누구예요? 조식. 그래서 여러분 이 서리망국론에 대한 이 서리망국론이 뭐에 대한 얘기지? 박나배 패단.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식의 굉장히 유명한 상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남명조식이었고 자, 9차례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에서 구도장원권 기억나시죠? 네, 진짜 민폐남이야. 그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무슨 죄야. 맞죠? 그래서 그 멈출 줄 모르는 장원에 대한 집착. 됐죠? 누구라고요? 율곡 이이지. 이이네요. 이. 자, 그 다음 주리의 성리설을 받아들여 이기철학에서 이의 절대성을 주장했다. 이러면 누구예요? 이러면 여러분 주리론자들 얘기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은 리언적도 있고 그 다음에 퇴계 이황도 되네요. 됐죠? 근데 문제가 이황이니까 맞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선지 4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자연은 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 불멸의 생명을 낳는다. 이러면 누구예요?
이건 하여튼 이런 기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딱 서경덕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기는 보세요. 영원불변하고 그 다음에 우주는 무한한 기로 채워져 있다. 됐죠? 요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이고 근데 교과서에 없는 말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주 자연과 기의 관계 이거를 그러니까 서경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태어설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없는 표현이야. 그게 몰라도 돼. 됐죠? 그럼 왜 적었냐고? 기출이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나왔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 근데 요 얘기는 교과서에도 있는 문장이에요. 됐죠? 누구예요? 서경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자, 조선시대 성리학이에요. 자, 서경덕은 기보다는 이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이상한데? 어디가 틀린 거야? 그렇지. 여기 바뀌었죠? 여러분 그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거 볼 때 그러니까 자동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공문에서 가장 장난 많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은 제외하고 무엇은 포함하여 그런 거 바꾸는 거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신해통공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시현사인들의 금단정권 철폐하는데 뭐라고요? 단 유기전은 제외하고 그런데 뭐 유기전을 포함한 그럼 B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해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A보다는 B, B보다 A면 요거 앞뒤 순서 바꾸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런 거는 읽을 때 이런 게 눈에 먼저 탁탁 들어온다고. 됐죠? 네. 그래서 어차피 원하는 단어는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읽고 가면 그냥 쓱 가버릴 수 있어요. 됐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불교와 노장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앞뒤만 틀린 거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왕은 성악지교를 성악지교는 누구죠? 2인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B 틀렸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왕은 성악지교가 아니라 10도지. 됐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나서 2는 자, 주자서 전료, 그 다음에 동어문답을 저술해 해서 자, 조선사회의 뭐 여러 가지 모순 극복에 대한 통치체제,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거 어때요? 틀렸지. 어디가 틀렸죠? 그렇지. 이거 저서가 틀렸어요. 그 뭐가 틀렸어? 그렇지. 하나가 틀렸어.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왕의 저서는 앞에서도 했지만 이거 꼼꼼히 봐두셔야 돼. 주자서 전료는 이황이에요. 그래서 틀렸어요. 됐죠? 3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리언적은 기보다는 이 중심으로. 자,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인물을 정계하고 후대에 영향을 끼쳤다. 맞죠? 그래서 후대에 뭐 태계 이황을 비롯한 이런 영남학파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끼치죠. 정답이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이제 경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공무원 문제랑 경찰 문제랑 수준이 비슷해. 특별히 경찰이 그렇게 뭐 엄청 쉽지 않아. 됐죠? 그러니까 문제 쉽거나 어려울 때는 그 시험지마다 다른 거지. 그죠? 근데 학원에서만 맨날 경찰 쉽다 그러지. 자, 그 다음 4번. 사상적 태도. 자, 이와 기는 자, 그럼 이제 무슨 학파인지. 자, 일단 이거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꽝이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왕 이 그 다음에 사회탕파 정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단어를 외우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게 말이 풀어져서 나오고 사료로 나왔는데 못 읽어내면 꽝이야. 됐죠? 네. 가볼게요. 이와 기는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물에 있어서 이는 기의 주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기는 이의 재료가 된다는 면에서 양자는 분리.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다야.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다 했어. 책상과 나무는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나무로 된 책상이 있는데 나무를 다 분리하면 책상만 남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나무와 책상은 우리가 뭐라고요? 논리적으로만 구분하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나무와 책상을 어떻게 나누어?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일물이 아니면서도 일이고 그리고 일이면서 이고 그 다음 이물이 아닌 까닭에 이면서도 일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의 관계지. 됐죠? 그래서 일이면서도 이고 이면서도 일이야. 여러분 이거 말장난이라 그러면 얘기 진행 안 된다 그랬어. 이거 누구라고요? 율곡 이의 생각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이론론적 이기원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글은 누구예요? 이네요. 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학파니까 이의 학파네요. 됐죠? 율곡학파에 대한 얘기네. 자, 갑니다. 자, 도덕적 신념과 그것의 실천을 강조한 동인들을 주도하였다. 여러분, 동인은 누구예요? 주로 동인을 주도한 건 퇴계학파잖아. 퇴계학파. 그 다음에 남명조식과 퇴계학파지. B 틀렸는데요. 자, 그 다음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전해져 근세 일본, 여러분 이름 누구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누구야? 이거 이왕이잖아요. B 틀렸는데요. 자, 알미 있으면 행함이 있다는 지행합일. 좀 전에 했는데 지행합일 누구야? 이건 양명학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의 대표 그러면 정제두 같은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관념적인 도덕 세계와 경험적인 현실의 세계를 함께 존중하는 철학의 체계. 이게 딱 이이지. 그쵸? 그래서 이는 가시적 경험의 세계도 중시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도 이만큼 중요하다. 되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5번입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거예요. 가.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해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자 했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라고요?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여기서 끝났는데요. 누구예요? 태계 이황이네. 근데 밑에 보니까 밑에도 또 확실하네. 대표적인 저서로 성악십도. 그러니까 누구예요? 태계네요. 태계. 됐죠? 자, 그 다음 현실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악, 지교를 적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해서 수치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 됐죠? 그래서 이런 경장론이 많았던 거. 누구예요? 율곡 이이죠. 이이네요. 그래서 가는 이황, 나는 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 풀어보면 거의 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그러니까 학자들 찍어서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두 명을 함께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물어보든가. 그래서 뭐 조식 이황 물어봐도 되고 이황 이 물어봐도 되고. 됐죠? 이게 뭐 가장 스탠다드형이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1번. 가해사상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맞죠? 이황 이거 맨날 나온다 그랬잖아. 기술선지로. 자, 그 다음 2번. 도학입문서인 경몽요교를 저술했다. 여러분 경몽요교는 누구예요? 이거 저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니까. 2. 됐죠? 그리고 근데 이거 내용은 뭔지 기억나? 수신해도가 뭐야? 소학이잖아. 소학. 그래서 소학을 쉽게 풀어놓은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2가 대학에 대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건 성학 지교고, 그 다음에 소학, 수신의 도는 경몽요교리고. 되시죠? 오케이. 3번. 자, 나는 왕에게 주청해서 소수세원의 편액을 하사했다. 누가? 나가? 아닌데? 이거 누구예요? 가잖아요. 가. 그래서 자, 지금 1, 2번 가나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 향촌사회 도덕적 질서 안정을 위해서 예한양. 여러분 향약 이름도 무조건 외워야 돼. 앞에서 얘기했죠. 예한양 누구야? 이왕이잖아. 이왕.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맞는 거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됐죠? 오케이. 한 번만 더. 그럼 2는 무슨 양약이야? 해주양약 그리고 서원양약.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왕을 배양한 대표적인 서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안동의 도산서원. 됐죠? 그 다음에 이는 좀 서원이 많긴 한데 하나만 대표로 외운다면 파주의 자운서원. 됐죠? 그래서 학자들, 이거 뭐 이왕 이는 워낙 한국을 대표하는 성리학자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6번. 자, 18세기 조선의 사상계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갑니다. 요건 이제 9까지 구분 문제네. 자, 북학 사상은 인물성 동론을 철학적 기초로 하고 있다. 어때? 맞잖아. 그러니까 인물성 동론이 뭔데? 그렇지.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 그래서 이게 주로 누가 주장했죠? 서울지방 노론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락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쪽에서 주로 주장하고, 근데 권상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줘? 호론. 한원진 쪽에 손을 들어주잖아. 맞죠? 그리고 이쪽은 밀리고 나서 개혁적 성향을 띠지. 그래서 이후에 뭐로 이어진다? 18세기 후반 북학파. 됐죠? 그래서 이용우 생학파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맞죠? 오케이. 맞는데요? 자, 그 다음에 락론은 대의명보를 중시한 북벌론으로 아닌데. 그래서 이 락론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북학. 그리고 더 나가서 개화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2번은 틀렸는데요. 지금 뭐 고르는 거야? 틀린 거 고르는 건데.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 인물성 이론은 대체로 충청도 지역의 노론들 맞죠? 그래서 인물성 이론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충청노론. 그래서 호론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호랑논쟁 아니야? 호랑논쟁. 그죠? 송시열의 유지에 따라 만동묘를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냈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만동묘를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만든 거라고요? 충북 괴산. 그래서 조선중화주의 그러면 대명의리론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하나가 뭐예요? 만동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또 하나가 뭐예요? 대보단. 그래서 대보단을 어디다 만든다고요? 대보단은 창덕궁 안에다 만든다고. 저 누구랑 대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대화 되는 거야? 그래서 대보단은 창덕궁 안에다가 창덕궁. 근데 여러분 이게 이거 둘 다 누구라 그랬어? 숙종. 됐죠? 대명의리론. 되죠? 근데 특이하게 그러니까 숙종대가 아닌데 대명의리론을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긴 있어. 숙종대가 아닌데. 그게 뭐냐면 존주휘편인데 존주휘편은 정조에서 이게 최근 순조 때 완성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대명의리론 얘기할 때 세 가지 조선중화주의, 그때 만동묘, 대보단, 존주휘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됐죠? 그래서 요건 이제 둘 다 언제예요? 숙종입니다. 숙종. 됐죠? 그리고 이 만동묘는 나중에 뒤에 또 나와. 뭐 할 때 나와? 그렇지. 이거 대원군편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죠? 만동묘가? 그러니까 송시열이 죽으면서 이거 유언을 누구한테 했다고요? 권상아한테 했다 그랬잖아. 권상아한테. 됐죠? 이 권상아가 호랑논쟁 때 한원진 손들어주는 당시에 최고의 산님. 됐죠? 그래서 권상아가 그 유지대로 충북 괴산에 만든 게 만동묘 아니야. 명나라 신종을 제사 지내는 사당. 됐죠? 서원. 근데 이 서원이 우암송시열의 유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노론의 정신적 지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만동묘가 횡포가 엄청 심하잖아. 그래서 제가 근현대 수업할 때 이 만동묘에서 돌리는 그 유명한 게 뭐냐면 화양묵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화양묵패가 우리 집에 오면 망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제사비를 얼마나 내라 그러냐면 아파트 팔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쵸? 집 팔아야 돼. 됐죠? 근데 안 팔 수가 없다 그랬지. 이 깡패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돈 걷어가요. 됐죠? 그래서 화양묵패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 마지막 날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대원군이 어떻게 하냐면 서원 철폐할 때 보면 노론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동묘를 시범 케이스로 제일 먼저 밀어요. 그래서 만동묘를 비롯한 전국에 700개가 넘는 서원들을 싹 다 밀어버리는 거지. 여기가 됐죠? 근데 기출문제에 또 어떻게 나왔겠어? 그렇죠? 기출문제 해볼게요. 자, 만동묘를 제외한. 그러면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나중에 대원군 편에도 마찬가지야.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7번입니다. 자, 호랑논쟁이네. 자, 근데 뭐 별로 안 어려워요. 자, 호랑논쟁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왔는데요. 자, 호로는 기억. 자, 뒤에 기억으로 연결돼. 그럼 호로는 뭐로 이어지는 거야? 뒤에 위정척사 불행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랑로는 뭐로 이어져요? 랑로는 그렇지. 한쪽으로 밀리잖아.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북학이 되는 거죠. 이용우세 아파. 맞죠? 그리고 북학은 나중에 다시 근현대사가 되면 개화사성으로 이어지죠. 되신 거죠? 오케이. 자, 가번 갑니다. 기억. 자,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을 지지했다. 어때요? 그랬겠지. 노선이 같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기억 맞는데요? 가번.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은 의병항쟁의 사상적 이. 여러분, 의병항쟁의 사상적 바탕은 뭐야? 니은이 아니라 기억인데? 그게 틀렸는데요? B. 자, 그 다음 두 번째. 답은. 자, 기억. 박규수, 오경석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초기 개화파. 통상개화론자라 그러잖아. 맞죠? 근데, 자, 기억이 뭔데? 기억이 지금 뭐예요? 위정척사인데? 위정척사가 박규수, 오경석 등에게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게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니은, 청해문물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뭐가? 니은, 북학파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라만 맞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다? 2번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법원직 문제였고요. 자, 8번 갑니다. 이 책의 저자예요. 자, 2017년 서울시 구급 문제인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야, 이거. 사실은. 그래서 이거 서울시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린 거거든요. 이거 얼마 안 된 문제잖아. 그쵸?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인데, 그냥 아는 사람은 별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한국사 시간에, 물론 제가 수업이 좀 길긴 해. 근데 어쨌건 제가 이런저런 얘기 계속 던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늘 말씀드리는 게 들어두라야. 들어두라. 그냥 들어두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나 혼자 할게요. 들어두세요. 그러면서 얘기 엄청 뿌리면서 가잖아.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국사는 진짜 어려운 게
그러니까 무슨 학설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 논리적으로 심오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한국 사회 진짜 어려운 건 그냥 본 적 있냐 없냐야. 들은 적 있냐 없냐야. 그러니까 들었냐 안 들었냐 싸움이에요. 한국 사회 사실은 소위 말하는 난이도 높다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됐죠? 그래서 이 책은 왕가 사대부에 대한 왕가 사대부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왕가 사대부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건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정치서적이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속 논쟁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그것도 정책 논쟁 아니야. 그러니까 천하 공치. 그러니까 주위의 말처럼 세상은 왕과 사대부가 함께 통치하는데 그럼 왕과 사대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야. 그럼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인? 정치 얘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왕도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것으로 그 다음에 뭐 동설수기, 정가, 위정, 뭐 소형도통 이런 순서로 돼 있고요. 이 책은 성리학의 정치 이론서인 자 대학 얘기래요. 끝났네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렇지. 성악 지묘. 됐죠? 그러면 이 책은 성악 지묘가 되니까 문제는 책의 저자니까 누가 되는 거야? 율곡이가 되죠. 됐죠? 그래서 율곡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당시에 나왔을 때 많이 틀렸는데 문제는 그냥 이거야. 이거 봤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다 알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가 이제 나왔는데 모르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다 순간적으로 무력화되는 거지. 왜? 이거 다 알거든. 경과의를 근본으로 한 실전적 경향. 이러면 누구예요? 이거 남명 조식이잖아. 그 다음에 기대승가 8차례 편지 4단체점 그러면 이황이고 그 다음에 이보다 기가 중시됐는데 노장사상에 개방적이었으면 서경덕이고 그 다음에 기자실기하고 이거 누구예요? 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진 다 알아. 근데 자료에서 막혀버리면 주어진 자료에서 막히면 그냥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지식이 무력화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두셔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9번 갑니다. 자 이것도 많이 틀린 문제야.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저는 보세요. 그냥 쉽게 가는 사람은 쉽게 가. 그냥 보고 답 끝이야.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냐 쉽냐는 그냥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의 차이야. 보세요. 이 글은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문제는 잘 냈어. 문제는 잘 냈는데 이게 사실은 출전이 존원이거든요. 이게 사실 실제로 이제 출전은 존원인데 이 문제 출제는 근데 이 문제를 냈는데 문제는 잘 냈어.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보면 어차피 우리가 늘 겪는 건데 이런 거 아니야? 어차피 시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보면 삐 맞죠? 그게 두 개가 남는 거지. 늘 이런 식이야. 그죠?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내가 고른 건 늘 답이 아니야. 그죠? 이게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잖아. 근데 이 문제가 잘 낸 게 보세요.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틀릴 수 있는 게 봐봐. 오늘날 주자를 말하는 자들로 말하면 주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자를 빌릴 뿐이야. 주자를 빌릴 뿐만 아니라 주자의 부해에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자의 위험을 끼고 자신의 사리를 채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자가 중요하다, 주자가 어떻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데 계속 주자를 끌어다 쓸 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주자 중심에 예를 들어 성리학자들, 소위 말하는 주작자들 비판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는 선지를 냈는데 이 문제를 잘 냈어요. 이거 문제 잘 낸 거야. 그런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출제자가 출제를 하고 나중에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그 시험에 기술할 때 출제되는 원리도 말씀드리잖아. 공무원 시험은 3단계를 거치잖아. 그러니까 출제자가 손을 댔는지 나중에 뒤에 그러니까 선정위원과 그러니까 교정위원들이 손을 댔는지 모르겠어. 근데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게 존원의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 문제를 처음에 그냥 이렇게 출제를 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걸 읽으면 그러니까 양명합, 지행합일. 그러면 이걸 갖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눈길이 어디에 많이 갈 수밖에 없냐면 교조하되 나왔다 주자에 계속해 주자가 비판 맞잖아. 너무 딱딱 얘기가 상응하잖아. 그러다가 사문단적으로 몰려 죽었대요. 그게 정답 2번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요? 근데 해놨는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나는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출제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센데, 문제가. 이거 너무 세다. 그래서 힌트는 줘야 되지 않아? 그리고 이걸 넣은 거야. 그게 끝이야, 문제가 그냥. 됐죠? 그래서 이 뒤에 걸로는 답이 안 나와. 답은 이 한 문장에서 끝나는 거야. 나의 학문은, 보세요. 안에서만 구할 뿐. 밖에 있는 걸 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성리학자들이 맨날 하는, 성리학에서 맨날 하는 이게 경물치지거든. 그래서 그냥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근데 출제자가 이게 웃긴 게 내가 왜 이 문장을 나중에 추가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이게 존원의 본문이 아니야. 존원의 본문이 원래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글이 앞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본문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본문을 아니까. 이게 앞이고 이 글은 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렇게 그냥 낸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키워드 없지 않아? 이렇게 된 거지. 그 출제가 좀 마음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한데? 이런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전원에 나오는 양명학을 딱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해볼게요. 중량. 그리고 끝으로 넣는 거야. 맞잖아. 그게 책의 순서야. 그러니까 전원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올리자. 그래서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걸 위에 올려준 거야. 이게 딱 양명학의 키워드거든요. 됐죠? 네. 그래서 나의 학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에 있지 않아. 바깥에 있는 이치들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양지가 내 안에 이미 있다고. 이해돼요? 이게 양명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양명학 끝이에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당시에 이렇게 많이 회자됐던 건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 다 뭘 찍었겠어? 그냥 다 2번 간 거야. 이해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글로 딱딱 읽어서 딱딱 이렇게 해보면 말이 제법 되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2번 찍으면 이런 건 사실 어차피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냥 요 문장으로 양명학 가버린 거고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계속 휘둘리는 거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자, 다음 사상체계. 자, 이기호발설. 그래서 이는 착하고 보편적이고 사단에서 이가 발생하고 7점 기에서 이건 뭐 가장 기본이잖아요. 맞죠? 누구야? 이기호발이니까 이왕. 이는 기발이 승이 또 소리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진자는 누구예요? 이왕. 자, 문제 들어갑니다. 주자의 서차를 뽑아서 주자서 조료를 편찬하여 1번 주자. 1번 주자분 얘기 또 나왔네요. 맞죠? 맞잖아. 자, 선배학자인 이현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서를 설립하였다.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유성룡, 김성일, 정구, 자, 장형광 등 영남 학자들에게 자, 계승되었다. 맞잖아. 그래서 사실은 퇴계학파가 영남학파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 국왕과 선비가 지켜야 될 왕도 정치의 규범을 체계해서 또 나왔다. 송학지표. 누구라고요? 이. 됐죠? 그러니까 B. 틀렸는데요. 아닌 거 고르는 거니까 전부 이왕이고 4번만 이이잖아. 자, 그 다음 11번. 자, 문무에 배양된. 요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얘가 기출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오해하면 안 돼. 제 앞에서 말씀드렸다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것도 그냥 들었냐 안 들었냐 싸움이야. 그러니까 문묘에 배양된 18년에 해당하지 않은 거. 이걸 생각을 못 해본 사람은요. 문제를 딱 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그냥 멍한 거야. 왜냐면 문묘에 배양된 18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게 18명이었어? 두 몰라. 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이해됐죠? 그런데 당시에 실제 문제는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답을 접근할 수밖에 없어. 문묘에 배양된 18년이니까 굉장히 유명한 학자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들어봤을 거고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리현정 많이 들어봤어. 그 다음에 송주 많이 들어봤어요. 조심 많이 들어봤어요. 돼요?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그리고 전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이해됐죠? 그래서 사서 김윤우는 제가 이거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미리. 그래서 사서 김윤우는 전라도를 대표하는 대성리학자입니다. 그리고 하서 김윤우는 제가 이거 근현대사수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후예가 바로 인천 김성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서 해방의 공간에서 송진우, 김성수 하면서 무슨 얘기해? 한민당 얘기하잖아. 한민당.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원조라고 하는 한국민주당. 일제강점기
지주와 그 다음에 자본가 계급이 만들었던. 됐죠? 네. 자, 그래서 그 한민당을 만들었던 송진우, 김성수. 그 이제 거기 딱 김성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성수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1919년 일본 유학 갔다 와서 그 아버지가 호남 제1지주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김성수는 선체로 자기 땅의 끝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여. 지평선이 끝도 우리 아버지 땅이 안 끝난 거야. 됐죠? 왜? 지가 동그라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호남 제1지주의 아들 아니야. 그래서 일본 유학 마치고 1919년에 귀국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수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father, money. come on. 해서 돈 받아서 이제 이게 땅 파먹고 이렇게 아니야. 공장 만들어야 돼. 그래서 1919년에 만드는 게 경성방직. 됐죠? 그 다음에 1920년 3월 1일 일제가 3.1절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야야야 니네 조생진들도 이제 니네 글로 된 언론활동을 해도 좋다. 그래서 한글로 된 신문이 만들어지는데 그 신문이 뭐예요? 1920년 창간되는 동아일보. 그래서 동아일보의 사주이기도 해요.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용익이 이제 망명하고 나면 보성학교가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그 보성학교를 인수해서 그 보성학교를 고려대로 만드는, 그래서 고려대 창립자라고 또 불리우는 사람이 인천 김성수죠. 그리고 보수정당의 원장인, 원조인 한민당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해본 게 뭐가 있어? 대기업의 CEO이자, 그 다음에 거대 신문사의 사주야. 그 다음에 대학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그냥 대학이야? 고대인데? 거기에다가 한민당, 총재. 됐죠? 진짜 모든 걸 다 했죠. 네, 오늘날도 끊임없이 친일 논란에 시달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됐죠? 거기다 친일 논란까지 다 가졌네.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친일파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가 논란이 있다고 그랬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남명 조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 18년에 이름을 외우고 있냐가 아니라, 문제는 뭐야? 이 문제가 뭐로 바꾸면 돼? 회태변적 사건을 아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됐죠? 이게 문제의 본질이야.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됐죠? 네. 자, 그래서 그냥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천 김성수는요, 일제강점기에 그 독립운동 할 때 보면 그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워낙 그 혈통 의식도 강하고, 그 다음에 워낙 부자에다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건 우리 엘리트들이다라는 이 엘리트 의식이 또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도 해요. 12번 갈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만든 문제예요. 여기 이제 만든 문제인데, 여기 이제 만든 문제 한 2개 하고, 자, 이제 마무리 하시죠? 네, 다 했습니다. 자, 가나 주장한 학자예요. 자, 볼게요. 4단과 7정은 다 같이 하나의 정감이지만, 4단은 인의 예지의 본성에서 발동하고, 7정은 기질에서 발동해서 나온다. 4단은 이치가 발동하여 기운이 따라오는 것이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이발이 기수지지. 자, 두 번째, 7정은 기운이 발하여 이치가 타고 올라오는 것이야. 기발이 있음? 이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뭐라고요? 이도 발하고. 그러니까 4단도 발하고. 기운도 발하네.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발한다잖아. 이게 호발이네. 그러면 여러분 간은 누구야? 간은 이황이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기호발 이거 단어 4글자, 글자 4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이 풀어져서 나왔을 때 못 읽으면 꽝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외우는 데 집착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간은 뭐예요? 이황입니다. 자, 나번 볼까요? 자, 이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으며 이는 작용이 없고 기는 작용이 있어. 이는 두루 통하고 기는 국한되며. 끝났네. 이게 뭐예요? 이통 기국이죠. 그러면 이통 기국론이니까 누구예요? 이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야. 기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가 발할 때 이가 타는 거야. 그래서 기발이승 1도네요. 됐죠? 그래서 누구예요? 나는 이이지. 그래서 이황 이이네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 학통이 자, 조홍과 김장생으로 이어져 기왕파를 형성했다. 누가? 이황이? 아닌데. 그 이황은 영남학파잖아요. 그죠? B. 자, 그 다음 2번. 어린 제자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경몽요교를 저술했다. 경몽요교를 누구야? 이인데. B. 틀렸네요. 자, 그래서 1번, 2번 다 거꾸로 말했어. 자, 그 다음에 4번. 이학통록을 통해서 중국의 성리학자들을 정리했다. 여러분, 이학통록 누구죠? 이거 저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랬지. 이학통록은 이황. 그러니까 틀렸는데요. 그렇죠. 2니까. 그렇죠. 이게 가로 바뀌어야죠. 기호지방을 중심으로 해주양약, 서운양약 등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그럼 이 항역은 누구야? 2. 정답이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 자,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못한 것이에요. 자, 갑니다. 윤유 박세당 등은 성리학을 상대화해서 육경과 제자백과 등에서 모순을, 자, 그러니까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고자 했다. 맞죠? 그러니까 주자가 아니라 사실은 공자나, 그러니까 이론제 오히려 본질에 충실하려고 했던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송시열의 제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그래서 주의를 모독한 마귀 새끼들 아니야. 맞죠? 이게 뭐라고요? 사문난점 논쟁. 맞는 말이네요. 자, 2번입니다. 18세기 들어와 노론들 사이에서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호락 논쟁이 일어났다. 어때요? 맞지? 그래서 여러분, 호락 논쟁은 18세기 영조 때 노론 내부 논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의 본성을 갖고 노론과 소론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됐죠? 맞는 말이네요. 자, 3번. 일부 소론학자들의 명맥을 이어오던 양명학은 18세기 초 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강화학파가 형성된다. 어때요? 맞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4번입니다. 자, 소론은 절충적 성격을 지닌, 절충적인 거 맞죠? 소론 좀 절충적이지. 자, 그 다음 조식과 서경덕 등의 사상을 계승하고 양명학과 노장 사상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에 대해서 탄력적인 이해를 보였대요. 탄력성을 보였대요. 어때요? 이거 어디가 틀린 거야? 뭐라고요? 그렇지. 조식과 서경덕이 들어오면 안 되지, 소론이. 그러면 조식과 서경덕은 누구야? 여러분, 이건 북인이잖아요, 북인. 됐죠? 네. 그래서 나머지 문장은 맞고요. 뭐만 틀렸어요? 조식과 서경덕이 틀렸지. 그래서 성운으로 바뀌어야지. 됐죠? 그래서 성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양명학과 노장 사상을 수용하죠.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3개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이어온 한 4주간에 걸쳐서 자, 성리학. 그래서 처음에 중국의 유학에 대한 쭉 그런 얘기부터 해서 성리학, 양명학까지 해서 저희 다 정리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일단 그 야사특강은 이렇게 해서 일단 1단락을 짓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또 위너스 클럽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여러분 이제 제가 시간상 보고 또 야사특강이든 또 무료특강 문화파트 같은 데서 필요하면 또 제가 기획해서 알려드리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